민주당은 파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나온다. 이 강남 좌파들의 내로남불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저 공장님 말씀,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혼자 타고 다니면서 나중에 파 보면은 지들이 욕했던 건 지들이 고스란히 다 하고 있는 것, 이런 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재 영입을 했던 현대차 사장 출신의 공영운이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경기 화성을 지역구 공천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자기 아들한테 30억짜리 집 물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물려줄 수 있죠. 돈이 많으면. 현대차 사장까지 했으면 뭐 30억짜리 아니라 300억 원이 있으면 뭐 물려줄 수 있고 정당하게 세금 내면 그거 누가 뭐랍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말이죠. 정말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삼표 레미콘, 죄송합니다. 저쪽 성수동이에요. 거기 뭐 이 레미콘 공장이 서울 도심에 있으면 거기서 얼마나 분진도 많이 나오고 그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럽니까? 근데 이제 삼표 레미콘이 있는데 그 땅이 현대제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삼표 레미콘은 그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편이었고, 또 오래됐습니다. 그 땅이. 아무튼 그 땅 주인은 이제 현대제철인데, 거기를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현대제철하고 그다음에 이 삼표 레미콘하고 여기가 야 이렇게 환경에 유해를 가하고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공장이 지금까지도 여기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다 그게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서울 변두리였을 때는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시내 한 복판에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건 다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고 그 땅을 삼표 레미콘이 옮겨가는 순간 그 땅이 이제 공장 부지가 아니라 공원이 될지 주택지가 될지 뭐가 될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게 올라가는 순간 이 땅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지하 5층으로 꺼져버린다고요? 아니죠. 지상 20층으로 치솟는 거죠. 그 땅값이. 그런데 이런 정보를 누가 합니까? 언젠가는 삼표 레미콘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먼 장래를 보고 30년 뒤가 됐든 50년 뒤가 됐든 삼표 레미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나는 내 손자를 위해서 땅을 사놓겠어. 그런 사람은 제가 오케이. 솔직히.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현대차 사장이 현대제철에 있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귀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밖으로 드러난 정황을 보건대 이 사람이 그런 정보를 알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30 몇 평짜리 허름한 이 다주택을 하나 삽니다. 삼표 레미콘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는 분진 뭐 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11억을 주고 사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 공영훈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중에 내가 은퇴한 다음에 집 짓고 살려고 그랬대요. 이걸 누가 믿어요? 대한민국에 그 전원주택 멋있는 거 많고 현대차 사장이나 한 사람이면은 얼마나 이 서울 근교에 좋은 정말 호화주택도 많고 그러는데, 그 하필이면은 삼표 레미콘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고? 어찌됐든 그게 취미라면 할 수 없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딱 샀는데 사고 나서 불과 몇 달 뒤에 발표가 딱 되는 겁니다. 삼표 레미콘 나간다. 이제 그때 와서 땅 보고 다닌 사람은 이미 늦은 거죠. 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 전에 와가지고 이제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11억짜리가 지금 시가로 얼마냐? 30억. 그냥 앉은 자리에서 3배가 뛴 거죠. 앉은 자리에서. 그때 이 사람의 아들은 공군에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군에 이 사람을, 이 아들에게 이걸 증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수동이
갑자기 땅값이 뛰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증여세를 낼 만큼의 여력이 있어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걸 주는 건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느냐? 아버지가 증여세도 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증여세도 내주고 그 증여세에 증여세도 내주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런 돈이 없어도 그냥 턱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토지 거래가 허가 지역으로 묶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묶이게 돼 있죠. 그것도 교묘하게 그것도 직전에 다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투기성 구매에다가 24살 먹은 이제 자기 힘으로 돈 1원 한 장 벌어본 적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아들에게 30억짜리 집을 턱 증여를 하고 또 거기다가 증여세까지 내주고 증여세까지 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본인은 내부 정보 이용한 것 아니다. 3표 레미콘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다만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인다. 정치인으로서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성수동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서울 시민들께서 참 어떤 참담한 생각이 드실지 그런 사람이 경기도 화성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니 화성에 그 화성을에 계시는 또 유권자들께서는 이런 걸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또 민주당이네. 네? 양문석 엄청난 막말 시비에 휘말렸었는데 결국은 안산갑인가요? 경기도 이 공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누구나 거기에 아파트 하나 가졌으면 하는 그곳에 이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41평짜리. 누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렇게 저희 뭐 동료들 중에서 잠원동 사는 분들 제가 많이 알고 감이 좋죠. 거기 있으면 뭐 거기서 20년씩 30년씩 살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참 아파트는 낡을 대로 낡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거기 살아라도 안 살겠던데 정말 네. 그러나 이제 그게 재건축이 되고 뭐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아파트가 보통 고가가 아니지요 거기는. 그런데 이 뭐 본인이 25% 배우자가 75% 이건 또 왜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까? 25% 아무튼 제가 뭐 개인 사정 뭐 상관할 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데 20대 대학생인 큰딸이 11억 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잠원동 아파트 구입에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20대 딸이 어떻게 11억을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 사람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